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대표 슈퍼앱이죠. 그랩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그랩, 동남아 슈퍼앱의 성장과 투자 전망을 토대로 할 건데요. 네, 그랩이 모빌리티, 음식 배달, 또 금융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랑 위험 요인이 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랩은 정말 동남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이죠.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 보니까 애널리스트 26명 중에 24명이 매수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도 의견은 아예 없고요. 그렇죠. 시장이 그랩 미래를 얼마나 좋게 보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애널리스트 평가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명 매수, 2명은 보유 의견, 매도는 없고요.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5.80달러에서 6.07달러 사이. 네, 그 정도 수준이죠. 현재 주가가 한 4.90달러? 4.99달러? 이 정도니까 한 16에서 18%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목표 주가 범위가 최저 5.10달러에서 최고 8달러까지. 이게 편차가 좀 큰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 목표 주가 범위가 넓다는 건 사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그랩의 미래 가치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시각 차이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의 수익성 문제나 경쟁 심화 같은 단기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동남아 시장에서 이 슈퍼앱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 장기적인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약간의 기대치 차이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술적 지표는 좀 어떤가요? 기술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일단 주가가 단기 이평선인 51선, 이게 4.84달러 정도고요. 중장기선인 201선, 4.57달러인데 둘 다 그 위에 안정적으로 있다는 건 일단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게 한 21에서 22 수준이에요. 보통 30 아래면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데 이 지표상으로는 약간 과매도 상태라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과매도 구간이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물론 RSI 하나만 가지고 추세를 다 판단하긴 어렵고요. 다른 거시경제 상황이나 기업 펀더멘털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신호인데 그럼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보죠. 연간 매출 성장률이 18% 이상이면 이거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유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게 약 12억 달러나 된다는 것도 꽤 인상적이에요. 영업으로 현금을 잘 만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현금은 잘 버는데 왜 아직 순이익은 적자일까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그랩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자유현금 흐름이 풍부한데도 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벌어들인 현금을 거의 다 미래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계속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투자 때문에. 네. 신규 서비스 개발하는 거, 또 시장 점유율 늘리려고 마케팅하는 거, 기술 고도화시키는 거, 이런 데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장의 이익 숫자보다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얼마나 더 클 수 있느냐, 그 잠재력, 그리고 결국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에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랩의 핵심 전략, 그 슈퍼앱 전략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 경쟁력이에요. 여러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앱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사용자들이 굳이 다른 앱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랩 안에서 다 해결하게 만드는 거. 네. 차량 호출이나 오토바이, 택시 같은 모빌리티, 그리고 음식 배달, 여기에 이제 전자지갑이나 송금, 소액 대출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도 나겠네요. 그렇죠.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차 부르고 받은 포인트로 음식 시켜 먹을 때 할인받고 결제는 또 그랩페이로 하고 이런 식으로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이 모바일 사용 인구가 많고 또 모바일 기반 서비스 수요가 엄청 높잖아요. 이 특성이랑 잘 맞아떨어지면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들어보니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확실히 보이네요. 동남아시아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서비스 간 시너지도 있고 또 현금도 많아서 추가 성장이나 M&A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일단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계속되는 순이익 적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언제 흑자로 돌아서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그리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잭,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시장 뺏어오려는 경쟁이 계속될 거고요. 또 동남아시아가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규제 환경이 다르고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어요. 규제 리스크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이런 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랩은 애널리스트들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고 있고 기술적 지표도 긍정적인 신호가 좀 보이고 매출 성장 빠르고 현금 흐름도 풍부하다. 이게 장점인데. 네. 반면에 아직 순이익은 적자고 경쟁도 치열하고 각국 규제 변화 같은 불확실성도 안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향후 1년 안에 한 16%에서 18% 정도 주가가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더 큰 구조적인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동남아의 젊은 인구,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거, 특히 핀테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크는 거, 이런 큰 흐름들이 그랩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현재 적자는 그러니까 미래 시장을 잡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시장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흑자로 전환하는지, 또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이런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랩처럼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이 성장 우선 전략이요. 이게 빠르게 크는 동남아 시장에서 슈퍼앱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일까요? 아니면 최선의 길일까요? 여러분은 이 전략이 미래 시장 경쟁 구도에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